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과거 데이터지만 이제 실제 딸기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딸기는 또 촉성 재배 아니면 다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 모든 자료들은 우리가 농촌진흥청에서 다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시고 잘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큰 그림 보겠습니다. 2012년, 8년 이렇게 이제 보시면 수량은 이렇게 감소를 했죠. 그죠? 2008년에서 12년 감소를 했고, 가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 1,90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국민 소득하고 또 관계 있죠. 그래서 뭐 10년 후에는 또 더 오르고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킬로그램 보면은 딸기가 10,000원 선에서 거래되니까 이것보다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죠? 네, 그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바르당 소위 300평당 경영비입니다. 300평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1000제곱미터니까 20m 폭으로 한다면은 50m고 10m 폭으로 한다면 100m입니다. 통상적으로 요 한 굴통, 그러니까 딸기를 이제 재배를 하시면 이제 지난번에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재배를 하신다고 하면 요 이제 폭입니다. 폭이 보통 8m짜리입니다. 비닐하우스. 그리고 길이가 보통 100m입니다. 그럼 800제곱미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이제 짠투리 땅하고 뭐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10R, 그러니까 1000평에 거의 한 굴통밖에 안 들어갑니다. 실제. 그러니까 한 굴통 안 하고 보통 몇 굴통 하느냐 하면 기본이 농가에서는 세 굴통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 크기가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좀 다른 게 나오는데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보통 40m, 100m 보통 그렇습니다. 논이. 그래서 4,000제곱미터죠. 4,000제곱미터니까 1,200평 되는 것도 있고 더 적은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두 굴통 할 수도 있고 세 굴통 할 수도 있고 길이가 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요 시바르당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10m, 100m 했을 때 실제 8m 정도 합니다만 8m 하면 7줄, 6줄에서 7줄 정도 들어가죠. 베드가 고슬로 할 경우에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실제 이제 12년 경영비는 900만 원이고 2006년도는 630만 원이었습니다. 경영비는 그래서 얼마나 증가했느냐, 260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 증가했다는 거죠. 경영비가 이 6년 사이에, 그죠? 6년 사이, 2006년이니까 그죠? 예, 2008년입니다. 죄송합니다. 6년이 아니고 제가 안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경이 지금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이 족구하다가 이 헤딩하다가 잘못됐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그래서 잼에 잘 안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소득을 가보겠습니다. 소득을 가보시면 자, 2008년에서 2012년 그러니까 4년 사이에 이렇게 380만 원, 약 400만 원 증가했죠. 그러니까 50% 절반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한 굴통 하면은 소득이 얼마냐면 조수익입니다. 그건 1,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죠? 근데 두 굴통 하면은 2,2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합리화를 하시려고 하면 매우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자가로 할 거냐, 내 부부간에 또는 내 혼자 할 거냐가 아니면 다른 이제 분들을 일하시는 분들 그 파트타임을 알바를 쓰실 거냐, 보조 인력을 쓰실 거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시골에 지금 일하실 분이 없어요. 못 구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를 하시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 점을 유념을 하신다면 부부간에 하면은 몇 굴통이 적당하냐면 세 굴통 하면 됩니다. 세 굴통 하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3,3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순수익은 얼마입니까? 지금 이건 소득이니까, 그죠? 여기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순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순소득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조수익이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남았죠. 그래서 여기에 조수익입니다. 그죠? 요거는 소득은 순소득, 순이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내하고 부부간에 하실 수 있다면 세골통 하면 3천만 원 정도 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크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는 우리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요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수량이 많이 생산됐다. 그럼 지금은 더 많이 생산되겠죠. 그러나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묘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00평 하면서 내가 이 종묘 기록을 참 하기 어렵습니다. 주로 이제 구입을 하니까. 그러니까 한 5굴통 정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손수하시죠. 요즘 이제 고온이 돼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 핵심입니다. 종묘가 2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뭐 50% 정도 올라 버렸습니다. 거의 뭡니까? 가격이 오른 것만큼 종묘값이 올라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료값이 140% 올라 버린. 거의 뭐 1.5배 정도 올라 버렸습니다. 유기질 비료 조금 올랐지만 농약은 이제 기술이 발달되고 GAP 인정, 친환경 인정 받다 보니까 좀 내렸습니다. 광열비 이게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유가에 따라 다르고 또 부직포를 어떤 부직포를 쓰느냐, 비닐을 어떤 재질을 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참 그냥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그 다음 하다 보면 계폐기가 고장 난다든지 뭐 관주 시스템이 고장 난다든지 다양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같이 올라갑니다. 물론 기술이 업그레이드 돼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재료비, 뭐 재재료비를 하는 거 여러 가지 그 외에 뭐 크립부터 시작해 재료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33%. 그 다음에 소농구비, 요거는 뭐 크게 큰 돈이 아니니까 그냥, 그 다음에 대농구, 이제 감가상각비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큰 기계, 뭐 관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 얘기입니다. 이게 뭐 절반 가까이 올랐습니다. 영농시설, 이것도 절반 가까이. 그 다음 수선비, 그 다음 기타 요금, 그 다음 농기계 시설, 이제 임차료 여기 중요한데, 그 임차료가 싸다고 아무 땅이나 하시다가는 절단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어디에다 할 것이냐입니다. 어디에다 할 것이냐는 일단 물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토질은 이제 뭐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고설 재배냐 토경 재배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고설로 하실 경우는 토질은 영향을 안 받지만 일사량, 물, 지하수죠. 지하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토지 임차료 관계해서 이제 같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탁 영농할 영농비, 그 다음에 고용 노력비 요겁니다. 고용 노력비가 이건 인건비 상승에 따라 가는데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세골통 정도면 내 혼자서 한다면은 3천만 원 정도는 1년은 아니죠. 정확히 뭐 8월 달부터 시작하죠. 8월 달부터 그 다음 이제 딸기는 6월 달까지 거의 따죠. 뭐 거의 5월 달까지 마칩니다. 6월 달까지 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마무리를 한다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투입비가 얼마나 들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가 하는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 다음 데이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 자료도 있고 농촌진흥청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런 자료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잘 따져보시고 내가 여기서 줄일 수 있는 비용이 뭐냐. 근데 이 용어도 잘 뭐 이해가 안 되시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실롱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